안녕하세요. 완전 빡준열입니다. 오늘은 2월의 산책 4권과 한국 소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폴 오스터 작가님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매일 아침에 연필을 깎고 연필로 소설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요새는 컴퓨터 앞에서 이제 타자기를 치면 훨씬 더 빠르게 이야기를 쓸 수 있지만 연필로 쓰는 것은 느리다.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이야기의 깊이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작가님의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찾아보니까 뉴욕 3부작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어서 이 작품을 먼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이 빵 묻는 타작이라는 작품이 꽂혀져 있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알라딘 중고 매장을 통해서 책을 구매를 합니다. 이 책도 정가가 뭐 1,800원인데 6,300원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. 무슨 내용일까가 궁금해서 뉴욕 3부작은 이제 이미 넣어두고 킵해두고 이 책을 옆에서 이제 좀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이제 책장 정리를 하시던 매니저분이 이제 오셔서 그 구역에 하필이면 새로운 책을 이제 꽂아두게 됩니다. 폴 오스터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꽂아두게 되면서 이 작품을 원래 있던 곳에 놓지를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계산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책은 구매를 할 생각이 없었다 얘기를 하려 하다가 끝내 이제 그 말을 못한 거죠. 그렇게 돼서 이제 책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 운명이라면 또 그 또한 운명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책까지 사와봤고 남은 두 권은 유독 한국 소설을 제가 안 읽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집에 와서 얼마 정도 내가 안 읽었을까? 내가 읽었던 작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본 게 요 둘넷 여섯 일곱 권이고 하나씩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장강명 작가님의 재수사라는 작품을 읽었었고 컵케이크 무장혁명사라는 책 그리고 뭐 7년의 밤 유명한 책이죠. 그리고 또 가장 또 재미있게 읽은 고래라는 작품 그리고 이것도 유명한 작품인 아몬드 그리고 설계자들 이렇게 한 7권의 책밖에는 제가 안 읽었더라고요. 물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중에서도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라던가 이 고구려라는 시리즈 책이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제가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포함을 안 시켰고 유독 좀 한국 소설을 등한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외국 소설을 읽다 보면은 어떤 뉘앙스나 어떤 유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정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누구보다 이 한국인은 한국 소설에 대한 어떤 유머 그리고 또 배경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틈틈이 한번 읽어보고자 이 한국 단편소설 베스트 1권과 2권 두 권을 사게 되고 여기 안에는 총 28편의 단편소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을 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저 나름대로 또 재밌던 작품을 꼽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작품 하나하나도 리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이 작품인 송창섭 작가님의 비 오는 날에 대해서 비 오는 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송창섭 작가님의 비 오는 날은 한국전쟁 이후에 부산에서의 장마철 40일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원구라는 캐릭터가 나오고요. 그리고 종욱이라고 하는 원구의 대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같이 나온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둘은 사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일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돼서 부산에서 우연히 또 만나게 됩니다. 이 종욱은 오랜만에 만난 원구를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고요. 주인공인 원구는 이제 초대받은 집으로 지도를 이제 보면서 가게 됩니다. 종국이 살던 집은 이제 너무나도 폐허가 된 마치 폐가 같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유리가 있어야 할 곳에 유리가 보이지 않았고요. 집에는 빗물이 새서 바가지를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.
집에 들어갔는데 사실 종욱은 보이지 않고 이제 종욱의 여동생으로 추론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. 종욱이 잠깐 집을 비운 듯 했고 원구가 그 시간에 이제 집을 찾아오게 되면서 종욱의 동생이었던 종욱은 이 원구를 이제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집에도 이제 자주 가던 사이여서 이 원구도 이 종옥이라는 이 여동생을 몇 번 봤습니다. 근데 얘가 어려서 그런지 기억을 못 하는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하면서도 또 너무 경계도 하고 약간 좀 째려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일까 이런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. 종옥이라는 인물은 사실 반찬을 이제 사러 갔다가 집을 비우게 된 거고요. 사고 나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이 집에 물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가 오고 있은 장마철이다 보니까 많이 와가지고 바가지에 물이 가득 찬 겁니다. 그래서 손님으로 오게 된 원구가 그 물을 버려주기 위해서, 갈아주기 위해서 이제 물을 버리러 가는 그 과정에서 물을 엇그르게 됩니다. 엇그르게 되니까 이제 집 이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, 어이구, 온통 물바다가 된 것이죠. 그래서 이 종욱의 동생인 종옥이 입고 있던 원피스가 젖을까봐 이제 이 원피스를 걷게 되면서 이제 걷으니까 이제 다리가 이제 보이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앙상한 다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. 사실 이 종옥이라는 캐릭터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 이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중에 또 폐허가 된 이 집에서, 폐허가 된 이 환경에서 또 폐가가 된 곳에서 또 몸이 불편한 동생과 함께 사는 이 모습이 주인공의 어떤 심리적인 묘사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조차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어떤 부조리함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내심 종욱이라는 이제 오빠는 종욱이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도 이제 이 원구가 종욱을 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져줬으면 어떨까? 만약에 내가 원구라면 나는 종욱이랑 결혼할 거야 하는 이런 말투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구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내심 좀 종욱이라는 종욱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호감이 있듯이 나오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묘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호감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원피스가 이제 올라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받고 그러면서도 어떤 거에 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옥이라는 캐릭터를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 40일간의 장마철에도 집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 두 사람, 종욱과 종욱이 사는 집을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 남한테 팔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식간에 길거리로 내앉게 됩니다. 이 원구는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이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이 종욱과 종욱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. 그리고 웬 남자가 그 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아마 오빠는 군대로 끌려갔을 것이고 동생은 얼굴이 그래도 좀 반반하니까 몸을 팔면은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당시 이제 시대상 전쟁 직후에 군대로 끌려간 오빠와 그리고 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문장 앞에서 한 문장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한 문장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.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. 요 대목이 좀 잘 나타내는 것 같고 작가가 약간 의도한 것 같지만 이 비 오는 날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좀 음침하기도 하고 흐릿하고 어, 찝찝하고 뭐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는 날씨인데
전쟁 직후의 어떤 우울함과 그런 것들을 또 나타내는 장치로서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마지막 장면에서 또 인상 깊었던 문장이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, 이 대사도 사실은 집주인이 이제 새롭게 들어온 그 새 주인이 형은 오라비는 군대로 팔려갔을 것이고 동생은 몸이라도 팔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주인공이 너가 혹시 그 동생을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, 그게 이제 메아리처럼 자기가 어떻게 보면 호감도 있었고 이제 할 수 있었지만 책임질 수 없었던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이제 묘사를 굉장히 잘 했는데, 그렇게 들리게끔 이놈 네가 종욱을 팔아먹었구나 라는 대사를 이제 마지막에 독백으로 처리를 하면서 인상 깊게 여운을 주게끔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작품의 매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묘사 하나하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단순히 이제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의 매력을 좀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짧은 단편 소설이니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때 시대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,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완전 빡준열이었습니다.